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7,290원입니다. 목요일 대비해서 한 3%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원전에 대한 내용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이야기를 해왔었던 내용이고, 올해 들어서 체코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에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면 22년도나 23년도부터 시세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시세는 24년도에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본다면, 그쵸?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빅테크들도 지금 이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AI 시대가 도래한 것은 맞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AI 에너지라고 불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유일한 방안이 그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냐? 보세요. 한국에서 수출 규모를 보면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미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에서 변압기를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인프라 투자하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를 왜 합니까? AI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이냐? 정치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시간이 약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책 동력을 잃었다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까지 그리고 우리기술까지 그렇죠? 5월, 6월, 7월 그리고 이때 전체적으로 24년도에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정책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래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한국의 정치적인 좀 그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없어지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락했죠. 그렇죠?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일단 분할 합병은 취소했어요. 못하는 부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주주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분할 합병 무산 두산 에너빌리티 2년간 7천억 원에 대한 투자 계획 차질이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만 딱딱 찝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두산그룹에서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밥캣을 보내기로 했죠. 그러면서 에너빌리티에서는 1조 2천억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이 현금 확보로 인해서 뭘 합니까? 그쵸? 새로운 투자, SMR을 비롯한 원전 관련된 그쵸? 클린 에너지 부분에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27년이나 28년부터는 2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분할 합병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차질이 생겼다.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라. 이딴 식으로 말을 해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보면 여러 가지 좀 꼬아서 이야기를 해놓는데,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했다. 여기까지 밝혀진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원전 등에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라 향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왜? 7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분할 합병이 안 됐으니까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쵸? 왜 아닌지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할 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10일 날 발표가 나왔으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분할 합병 계약 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향후 예정된 모든 분할 합병 관련 사항은 취소됐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기 바란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 그리고 에너빌리티는 자회사 밥캣을 떼어내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밥캣의 차입금 약 7천억 원을 이전하고 밥캣에서 차입금이 7천억 원이 있었는데 7천억 원을 가져가니까 로보틱스에서 아니 그럼 로보틱스는 망하겠네요. 로보틱스는 적자인데 7천억을 떠안으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밥캣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1조 원 정도의 이익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대주주 말고는 모두 다 죽는 판을 짠 거죠. 대주주는 상관없죠. 그렇죠?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성장산업군으로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쪽에서 뭘 떼어낸다고 한들 에너빌리티에 대한 존속 여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주가는 성장하는 부분을 앞세워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 쪽으로 가면 밥캣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거면 7천억 원을 이전하는 거니까 밥캣에서 떼어가지고 로보틱스 가면 로보틱스는 일단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떼어낼 필요가 없겠죠. 에너빌리티는 돈을 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탈원전 이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죠. 그렇죠? 2022년 전까지. 그러면 탈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버티고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 밥캣에서 벌어왔었던 돈입니다. 그러면 밥캣에서 가지고 있는 차입금 7천억 원은 이건 왜 차입을 하게 된 거냐? 신용등급이 되니까 차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핵심 자산인 두산 큐벡스 D20 등을 매각해서 현금 5천억 원을 확보한 뒤 1조 원 이상의 투자 여력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 두산그룹 내에서는 거의 협박조로 하고 있는 거죠. 내 맘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밑에 딱 내려보시면 뭐 이런 부분이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주가 하락하면서 에너빌리티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게 아닙니다. 에너빌리티는 어차피 수주 산업이에요. 어디를 투자한다 그래서 이미 투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장기간 밟아왔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투자를 더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SMR 관련된 내용은요. 설계는 미국에서 합니다. 설계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예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어쩔 수 없이 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한 로열티 지급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설계 그 기본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만 해본다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혹시라도 분할 합병 철의 배경으로 내가 매도를 한다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투자 계획도 어긋나게 됐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내용처럼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냐면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뭐 앞으로 뭐 1조 이상의 이 그 투자 계획이 다 어그러졌으니까 어쨌든 자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오기가 어려운지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에너빌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두산에 대한 지분이 30%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게 6%예요. 합치면 36%죠. 이 30%를 실권주를 내고 나서 만약에 7천억을 땡기기 위해서 1조 원 유상증자를 하는데 30%를 그냥 실권주로 넘겨버려요. 왜? 3천억을 두산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이런 분위기였으면 두산의 주가가 합병 철회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은 이게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에서도 이렇게 언프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냐? 그렇죠? 실제 그렇진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기회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당장에 매수하지 않는 건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도 안정되어 있죠. 확인하는 즉시 매수 구간 잡으면 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구간은 이번 주말에 탄핵 표결이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최소한의 불확실성이 진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직전 한 달 동안 1,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딱 분할합병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 그렇죠? 매도가 조금씩 잡혀요. 금요일까지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전에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하락하는 구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이 모종의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이 매집해 있는 구간도 충분히 되어 있고, 우리는 혹시라도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을까 먼저 매도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유상증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딱 봐야 되는 부분 딱 하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토요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쵸, 최소한의 불확실성 제거 정도는 될 거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럼 다음 주엔 반등합니다. 그 반등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매수 구간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자, 요런 쓸데없는 기사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시장은 회복 중이다. 그리고 환율도 1,430원대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 섹터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바이오, 조선, 화장품, 원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단기간에 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추세를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 추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시장도 안정 구간에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플을 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죠. 무시하고 반등 확인 후에 매수하면 되고요. 그 매수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즉 제가 지금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고요.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요. 자, 실제 저는 모두 다 가격이 확인된 이후에 매매를 하고 있고요.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 타점을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두산의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제가 어떻습니까? 6월과 7월 달에 상승세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매를 했죠. 근데 세론이 나오면서 제가 팔고 그 뒤에 매매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반등 확인 과정, 그리고 두산에 대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격을 잡고 매매 타점을 다음 주에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 언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대를 이론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를 지나면서 화, 수, 목, 금 대부분 회복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불확실성이 더 제거될 거고 시장도 안정화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격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내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